유튜브 보는 거 좋아하는데 계속 보다 보니 제가 겪은 일도 생각나고 그렇더라고요. 제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해서 써봅니다. 저는 그렇게 능력 있거나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어요. 고등학교 때도 공부를 정말 중간만큼만 했고, 그래서 대학도 지방대를 갔고요. 또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졸업하고도 되게 막막했어요. 저 때도 계속 취업난이라 그래서 전 어차피 결혼할 거라 크게 고민하지 않고 중소기업으로 들어갔죠. 직원이 수십여 명 있는 그래도 자리 잡힌 중소기업이었고 거기에서 격리일을 하게 되었어요. 4년제 대학식이나 나와놓고 격리하러 온 저에게 직원들이 신기해하며 처음에 많이 물어봤어요. 그런데 제가 성격이 좀 무뚝뚝하고 할 말은 하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점차 호기심에 저한테 다가오던 분들도 더 이상은 말 걸지 않게 되었죠. 뭐 어차피 전 결혼해서 전업주부로 사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직장에서 좀 외롭게 다니는 것도 상관없었어요. 나름 줏대 있는 성격이었거든요. 부모님이 엄하고 집이 답답한 가풍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집에서 나오고 싶어서 결혼도 빨리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 평생을 맡기려면 그래도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사람이어야 했고 그런 남자는 요즘 참 인기가 좋잖아요. 제가 직접 만나려 해도 참 쉽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 다른 친구들은 모두 제대로 된 직장 잡거나 결혼해서 아기를 가지는데 저만 뒤처지는 것 같고 조바심이 났어요. 원래 누굴 소개받거나 하는 걸 정말 싫어해서 절대 소개받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레 만나는 걸 추구했는데 그러기가 힘들어졌죠. 그때가 제가 20 후반쯤이었어요. 사실 그때쯤이면 여자들 대부분 이젠 결혼을 해야 하는데 하면서 조바심이 들잖아요. 저도 당연히 그랬고 그래서 친구들한테 고민을 털어놓았죠. 그랬더니 한 친구가 혹시 자기 남친의 고향 친구를 만나볼 생각 있냐고 하더라고요. 너 남친의 친구? 고향에서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친구래. 그렇잖아도 그 친구가 여자친구 있으면 좋겠다고 소개시켜줄 사람 없냐고 한다는 말을 어제 들었거든. 딱 잘 됐다 야. 그 친구분은 나이랑 직업이 어떻게 되는데? 내 남친이 나보다 2살 많잖아. 그니까 너보다 2살 많은 거고. 직업 공무원이야. 와, 공무원? 내 남친은 지금까지도 공시보잖아. 그 친구는 이미 공무원 작년에 됐대. 그래서 직장에 적응 좀 하고 나니까 여자친구 구하고 싶은가 봐. 게다가 공무원 되면 부모님들이 그렇게 막 결혼하라고 재촉하신다더라고. 그렇겠지? 딱 좋다. 나도 결혼 빨리 하고 싶은데. 그래? 그럼 내가 남친한테 말해서 그쪽에다가 너 연락처 알려줄게. 그래, 부탁해. 그쪽에는 내가 이렇게 좋아한다는 거 말하지는 말고. 당연하지. 여자는 좀 비싸 보여야 하는 거야, 아무렴. 친구는 웃으면서 남친한테 연락했어요. 나이는 2살 위, 공무원 된 지는 1년, 딱 좋은 조건이었죠. 다른 건 몰랐지만 일단 만나본 다음에 알아봐도 나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달에 약속이 잡혀서 만나게 되었어요. 나이가 있었으니 주선자는 안 끼고 그냥 우리끼리 연락해서 약속 잡고 만난 자리였죠. 저쪽에서 걸어오는데 남자는 외모가 그리 나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체격이 좋은 편이었죠. 얼굴은 뭐 그럭저럭이긴 했지만요. 만나서 인사 나누고 대화하는데 느낌도 나쁘지 않았어요. 자기가 공무원이란 사실에 굉장히 자부심 느끼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차피 저도 안정성 높은 남자와 결혼해서 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나쁘게 보지 않았죠. 그리고 자기 직업 싫어하는 사람보다 자부심 가진 긍정적인 사람이 훨 낫잖아요. 사실 제가 일하는 곳이 좀 일반적이지 않은 직렬이거든요. 공무원이시라는 말만 듣고 직렬이 어디신진 못 들었어요. 어디세요? 교정직이에요.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흔히 말하는 교도관이요. 어머, 저 교도관은 처음 봬요. 그렇죠? 다들 그런 분들 많아요. 사실 흔한 직렬은 아니니까요.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일하는 지방직하고는 좀 다르죠. 그렇구나. 힘드시겠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저희는 일반 공무원들하고는 달리 법적 공휴일에 딱딱 쉬지도 못하고 일도 교대로 해요. 24시간 계속 수감자들 지켜봐야 하니까요. 이게 일반 분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되게 힘든 일이에요. 자부심 없인 하기 힘든 일이죠. 아, 그렇겠어요. 그래도 지금 휴가 낸 상태라 제가 나올 수 있었는데 평상시엔 나가기도 좀 힘들어요. 아시겠지만 교도소는 좀 교통 불편한 곳에 많이 있는데 교대제니까 시간 맞춰 딱 외출하기가 힘들거든요. 저는 신기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긴 생각해보면 교도소는 24시간 365일 수감자를 감시해야 할 테니 당연히 교대제로 근무하겠죠. 게다가 교도소는 지방 산속에 있는 곳도 많을 테니. 아, 그래서 그렇게 체격이 좋으셨구나. 전 들어오시는 거 보고 운동선수이신가 했어요. 뭐 그 정도는 아닌데. 그런데 일할 때 체격이 좋지 않거나 힘이 약하면 좀 위험한 부분이 실제로 있긴 해서요. 평소에 운동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죠. 제가 칭찬하자 그 사람은 굉장히 뿌듯하면서도 수줍은 얼굴로 그렇게 말했어요. 그 얼굴에 마음이 들고 귀여워서 저는 간간히 칭찬을 섞어 말하며 그 사람과 대화했죠. 사실 교도관이란 사실이 그리 좋진 않았어요. 만약 사귀게 된다면 데이트도 그리 자유롭지 않을 거고 결혼한다면 교대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로 삶의 패턴이 다른 사람들과 다를 테니까요. 하지만 사람 자체가 좀 귀여워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에 남자다우면서도 순수한 데가 있는 타입이었죠. 그렇게 애프터를 거듭하면서 저희는 자연스레 사귀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제가 날씬하고 무심해 보이는 게 좋았다 하더군요. 전 체격 좋고 훈훈한 남자친구한테 완전 푹 빠져서 소개로라도 이 사람을 못 만났으면 어쩌나 싶을 만큼 행복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과 데이트하기가 참 힘들다는 거였죠. 교도소에서 근무하니 당연한 거였지만 사실 근무할 때는 아예 핸드폰조차 갖고 들어가지 못하는 게 규칙이더라고요. 수감자들이 워낙 흉흉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 항상 긴장한 채로 지켜봐야 하고 기싸움을 해야 해서 무척 피곤하다고 했어요. 다행히 제가 지금은 서울 살지만 그 당시엔 가까운 지방이었기 때문에 차를 타고 1시간 정도만 가면 남자친구가 일하는 곳에 갈 수 있었어요. 남자친구는 집도 교도소 근방에 잡아두고 있었기 때문에 주로 그 근처에서 데이트하곤 했답니다. 사실 너무 깡촌이고 아무것도 없는 동네라 데이트라고 할 것도 없었죠. 하지만 번화한 곳으로 나가긴 시간도 아깝고 남자친구도 예쁜 카페나 식당 같은 곳에 별다른 관심이 없어서 그냥 집에서 데이트를 하곤 했어요. 사실 교도관의 근무 환경이 그리 좋지 않더군요. 전 공무원 중에도 그렇게나 힘들게 일하는 직렬이 있는 줄 몰랐어요. 4교대로 근무한다 하는데 심지어 운 나쁘게 걸리면 한 달에 하루 쉴 때도 있다더라고요. 그런 때는 제가 아무리 애 같아도 데이트할 시간 자체가 나지 않아서 아예 얼굴도 보지 못했죠. 아, 오빠하고 이렇게 데이트하기가 힘들어서야. 내 남자친구란 생각도 안 들어. 제가 불평을 하니까 남자친구가 그러더군요. 그래서 사실 교도관끼리 결혼하면 주말 부부가 많아. 아니, 주말 부부가 아니라 거의 한 달 부부라고 해야 말이 맞겠다. 교도관들끼린 서로 사정을 이해하는데 교도소끼리 서로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고 교대제가 스케줄이 딱 맞는 게 거의 불가능하니까. 진짜 힘드시겠네. 그렇지. 그래서 난 같은 교도관하고는 결혼 안 하려고 소개받아 만난 거야. 그래서 자기 만나서 난 좋아 지금. 아유, 그러셔요? 자긴 안 좋아? 나도 좋아. 좋으니까 이런 데도 만나고 있지. 그럼 우리 결혼할래? 남자친구가 그냥 평범한 대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했어요. 전 잠깐 멍해졌죠. 마음 같아선 그냥 그 자리에서 오케이 하고 싶지만 사실 남자친구와의 결혼에는 좀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았어요. 사실 돈 문제는 아니었고요. 저도 벌어먹고 살 수 있지만
그냥 안정적인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 근무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 가정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싶은 정도였기 때문에 고민이 됐죠. 제가 고민을 하고 있자 남자친구는 픽 웃으면서 그러더군요. 튕기지 마. 요즘 공무원이 얼마나 귀한 신랑감인지 알지? 그리고 자기 나 좋아하잖아. 그건 그런데 너무 시간이 모자란 남자친구라 말이야. 그건 어쩔 수 없지. 자기가 감수해야 할 부분이지. 자기 친구만 해도 지금 공식 못 붙은 남자와 만나면서 데이트 비용 다 대고 있잖아. 우린 시간만 없지 그런 건 문제 없으니까. 남자친구 말이 맞기도 했어요. 우리를 소개해준 친구의 남자친구. 그러니까 남자친구의 친구인 그 사람은 여전히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지 못해 난감해하고 있더군요. 그 사람은 서울 지방직으로 시험 보고 있는데 너무 커트라인이 높다고 힘들다고 한다고 친구가 얼마 전 저한테 고민 상담을 하기도 했어요. 이러다 정말 공시에서 떨어지면 나중에 남자친구와 헤어져야 하나 고민된다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교도관인 남자친구가 정말 안정적이고 귀한 신랑감인 건 맞았죠. 게다가 전 집이 좀 지겨워서 탈출하고 싶었고 그러려면 결혼이 가장 좋은 길이기도 했어요. 남자친구는 제 이상형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결정했죠. 제가 지금 중소기업 경리로 일한다는 사실을 아는 남자친구는 결혼 후에는 그냥 정리하고 전업주부로 있으라 했어요. 저야 땡큐였죠. 어차피 저는 일에서 보람을 찾는 사람이 아니었고 지금 직장이 특별히 비전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저 먹고 살 거 벌려고 다니는 것뿐이었지. 게다가 부모님이 엄하셔서 백수로 있는 것보단 어디라도 일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전업주부로 있으면 좋겠다. 나도 일 안 하고 집에서 놀고 싶네. 남자친구가 그러더군요. 전 입을 삐죽거렸죠. 전업주부라고 집에서 노는 거 아니야. 나 열심히 집안일 할 거란 말이야. 교도관 일 하느니 집안일 하는 게 훨씬 쉽지. 잠깐 하고 놀면 되잖아. 솔직히 힘들어서 가끔 여자들 부러워. 하지만 교도관 일은 아무나 못하니까 자부심 가져야 하는 거긴 한데. 그럼 물론이지 오빠. 오빠는 오빠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잖아. 그렇지? 내가 돈 벌어다 주면 아껴 써야 해. 내가 언제 과소비하는 거 봤어? 내 월급 170만 원으로도 나 저축 열심히 하던 사람이야. 그래, 믿는다 자기야. 저는 남자친구 말에 다 좋다고 맞장구 치면서도 이때부터 뭔가 못마땅함이 느껴지기 시작했죠. 가정주부가 노는 건 아니잖아요. 전업이라도 아기 낳고 기르고 하면 정말 몸도 망가지고 힘들다고 들었는데 아무래도 남자친구는 전업주부는 무조건 노는 줄 알더라고요. 제가 직장 다니면서도 깔끔 떨고 요리 열심히 하는 걸 알면서 말이에요. 우리 상견례 하기 전에 우리 집 좀 가서 엄마 좀 뵙자. 어머님? 그래, 뵙는 게 좋겠지? 너무 멀어서 평소엔 못 가지만 그래도 결혼할 사람인데 미리 얼굴은 봐야지. 그건 맞는 말이라서 오빠가 휴가 내고 시골 가자는데 전 토달지 않았어요. 오빠와 친구의 남자친구는 동양으로 지금 우리가 있는 곳보다도 더 남쪽으로 내려간 시골이었죠. 오빠의 부모님 중 아버님은 10여 년 전 돌아가셨고 지금은 어머님만 남아서 시골집을 지키고 있다고 했어요. 오빠네는 동생 있다고 했지. 동생놈 공부를 못해서 여기저기 노가다로 떠돌고 있긴 하지만 한심한 새끼. 남자친구는 혀를 찼어요. 남동생 하나 있는데 사고치기까지 해서 집에서 나가 몇 년에 한 번씩만 돌아온다고요. 그나마 내가 형이라 다행이지. 아니었으면 나한테도 주먹 휘둘렀을 놈이야. 하여간 예전에 아버지도 우리 좀 때렸던 적이 있었거든. 그거 닮았나 봐. 같이 자랄 때 힘들었겠네. 나보다 작았으니 상관없었어. 내가 힘이 더 세기도 하고. 남자친구는 피식 웃었어요.
남자친구 아버님이 애들을 때렸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남자친구도 그런 성향을 닮진 않았을까 살짝 걱정이 됐죠. 물론 저하고 사귀면서는 전혀 그런 성향은 보이지 않았지만요. 괜한 걱정이라 생각했죠. 운전해서 시골로 내려갔는데 남자친구네 집은 정말 자그마한 시골집이었어요. 야트막한 담에 솔직한 말로 하면 좀 초라해 보이는 집 있죠? 그런 집이었어요. 저희가 차를 마당에 세우는데 집 문이 열리고 자그마하고 깡마른 어르신 한 분이 나오시더군요. 주름이 자글자글한 모습이 마치 우리 할머니 뻘 같았지만 남자친구가 무뚝뚝하게 손을 흔들었어요. 저 왔어요, 어머니. 아이고, 우리 장남 왔구나. 예비 시어머니였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호들갑을 떨며 남자친구에게 다가와서 부둥부둥 하시더군요. 남자친구는 노골적으로 귀찮아하는 얼굴이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마주 앉다가 저를 소개했어요. 그때 전화로 말했던 결혼할 사람이에요. 어머나, 아유, 도시 아가씨로구나. 어쩜 이렇게 예쁘고 날씬하니? 반갑다, 아가. 시어머니는 넉살 좋게 저한테 말을 붙이며 인사하셨고 저도 최대한 반갑게 인사를 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오랜만에 장남이 왔다면서 신이 나서 빨리 방으로 들어가라 하셨고 저희는 곧장 방에 들어갔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노란 장판 바닥에 쿰쿰한 냄새가 나는 집안. 혼자 사는 어르신이니 깔끔하게 해놓으실 리는 없었지만 그래도 청소한 지 꽤 오래된 것 같은 냄새가 났어요. 제가 집안 둘러보는 걸 알아챈 남자친구가 민망한 듯한 얼굴을 하더군요. 집이 좁지? 아니야, 충분히 넓은데 뭐. 원래 조금 더 넓은 집이었는데 어머니가 혼자 사신다 하셔서 좁은 곳으로 옮겼어. 동생이 사고 친 거 돈도 갚아줘야 했고 해서 다 팔고 여기로 옮긴 거거든. 아, 그랬구나. 어머니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좀 꽉 막혀서 말이야. 보다시피 워낙 촌이고 해서 좀 답답하게 살았지. 그러게. 어렸을 땐 특히나 좀 그렇긴 했겠다. 그래도 이런 데서 공무원까지 됐으니 나름 개천용이지, 안 그래? 진짜 그러네, 오빠. 오빠가 자부심 가질만 하다. 사실 9급 교정직 공무원이면 개천용이라고 하기엔 많이 모자란 감이 있었지만 학원은커녕 학교도 먼 이런 곳에서 혼자 공부해서 여기까지 왔으니 남자친구가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 말에 맞장구를 쳤죠. 실제로도 남자친구는 자신의 위치를 대단하다 생각했고 그만큼 자신감도 있었어요. 얘들아, 이것 좀 받아라. 아유, 배고프지? 그때 시어머니가 음식이 한가득 차려진 상을 들고 오셨어요. 너무 무거워 보여서 제가 급히 일어나 받아들었는데 젊은 제가 휘청할 만큼 많이 차리셨더라고요. 그런데 앉아서 자세히 들여다보니 음식이 무척 투박했어요. 전도 부치셨는데 육원전은 너무 크게 부치신 데다 군데군데 탔고 생선전은 계란물이 묻은 곳도 안 묻은 곳도 있었어요. 오이소박이는 썰지를 않아서 너무 커 먹기가 부담스러웠고 고기볶음 역시 그랬죠. 맛있어요, 어머님. 그래도 저는 어머니가 애써서 혼자 차려주신 것이니 맛있게 먹으려고 애썼어요. 저희 엄마는 음식을 굉장히 얌전하게 공들여 해주는 분이라서 속으로야 저절로 비교되는 걸 어쩔 도리가 없었지만요. 우리가 손님이 오면 이렇게 음식을 잘 차려서 대접하는 집이란다. 원래 바깥 양반 살아가실 때는 아주 번듯한 집이었는데 그 양반 가시고 난 후 이렇게 가세가 기울었지만. 예,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큰 집에 사셨다고 들었어요. 그래. 앞으론 네가 며느리로 들어오면 손님 접대를 이런 식으로 네가 해야 하는 거란다. 알겠니? 순간 좀 불길한 게 느껴졌어요. 아니, 오늘 처음 보고 처음 밥 먹은 며느리한테 앞으로 손님 대접 음식을 네가 하라니 말씀이 너무 앞서 나가시는 것 같았죠.
하지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전 그냥 웃으면서 고개만 끄덕였죠. 시어머니도 만족스러운 얼굴로 제 앞에 오징어 볶음을 밀어주셨어요. 하지만 오징어 볶음은 너무 맵기만 하고 그렇게 고춧가루를 넣었는데도 비린내가 나서 못 먹겠더군요. 저는 대충 입에 넣고 씹는 척만 하고 그냥 꿀떡 넘겼어요. 그런데 옆에서 남자친구는 너무 잘 먹더군요. 어쩐 일로 이렇게 음식을 많이 했어요, 어머니? 남으면 어쩌려고. 얘는 손님 오시면 내가 항상 이렇게 해드렸잖니. 아이, 뭘 이런 식으로 했대. 내가 다 아는데. 그냥 대충 고기 반찬 하나 볶아놓고 끝냈으면서. 남자친구는 무신경한 말투로 어머니에게 퉁박주듯 말했어요. 저와 어머니가 앞에서 한 대화를 아예 안 들은 것 같았죠. 남자친구는 좀 자기중심적인 데가 있어서 같이 앉아서 대화를 해도 자기랑 말을 나누지 않으면 아예 앞에서 나누는 대화를 못 들을 때가 많았어요. 어머니는 조금 당황한 것 같았지만 제 눈치를 보면서 그냥 얼버무리시더군요. 아유, 얘가 진짜 큰 손님들 오셨을 때를 지가 못 봐 그런다. 어디 사내라고 제대로 나와봤어야지. 부엌엔 전혀 안 오고 손님들 뵐 때도 대충 인사만 하고 들어갔으니까. 아, 그랬군요. 한 그릇 더 먹어라. 음식 맛있지? 이래봬도 내가 동네에서 음식 잘하기로 소문났었어. 이게 잘하는 음식이라니. 정말 거짓말로도 맛있다고 못할 음식이라 전 좀 황당했어요. 그냥 양하고 종류만 많이 해놓은 상이었거든요. 음식 자체도 대충대충이었고. 하지만 그런 티를 낼 수 없으니 저는 그냥 웃으면서 고개를 젓고 먹지 않겠다고 했어요. 남자친구는 꾸역꾸역 2그릇이나 다 먹어 치우더군요. 상은 제가 들고 나가서 전부 설거지했어요. 그나마 다행히 싱크대는 되어 있어서 앉은 채로 마당에서 설거지하는 불상사는 피할 수 있었죠. 추워지는 시기라 유난히 차가운 물로 설거지를 하려니 손이 깨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너무 차가워서 따뜻한 물을 틀려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화들짝 놀라면서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예, 그거 그쪽으로 틀지 마라. 가스비 나간다. 어머니, 하지만 조금 따뜻한 물을... 안 된다. 못하겠음 이리 내놔. 아니, 무슨 애가 이리도 약해 빠졌니? 도시 아가씨라고 이 정도 차가운 물도 못 견디겠어?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제가 할게요. 결국 차가운 물에 제가 설거지를 전부 다 하고 상을 치웠어요. 그러는 동안 희한하게도 시어머니는 전혀 안 도와주고 그냥 뒤에 앉아서 보고 계시더군요. 손가락으로 반찬통은 저기 있다, 이건 여기 있다 말만 하시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너 우리 아들하고 결혼하면 자주 우리 집 와서 음식도 하고 치우기도 해야 하고 하니까 알려주는 거다. 한 달에 2번은 올 거 아니니? 네? 순간 귀가 의심됐어요. 아니, 저희도 지방이었지만 여긴 차로 달려서 3시간을 편도로 와야 하는 곳이었어요. 왕복으로 6시간인데 가뜩이나 쉬는 날 적은 교도가 아닌 남자친구와 살면서 여길 자주 오가라뇨. 어머님, 한 달에 2번은 오빠 쉬는 날도 적을 땐 한 달에 하루일 때도 있는데요. 무슨 소리니? 너 혼자라도 와야지. 날 봉양하면서 살지 못할 망정 이게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는 화들짝 놀라면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저는 말문이 막혀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었죠. 어물어물 알았다고 하고 방으로 들어오는데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시어머니는 과일도 가지고 들어와 저한테 깎으라고 내미셨죠. 식혜를 한 잔씩 따라 앞에 두고 TV를 켰죠. 이 텔레비전도 얘가 사준 거다. 어쩐지 이 낡은 집에 어울리지 않게 새 것이더군요. 어머니는 너무나 자랑스럽다는 듯 TV를 어루만지다가 남자친구를 바라보았어요. 그 눈에 담긴 자부심과 자신감이 대단해서 저는 정말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대단하게 생각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죠.
어려서부터 그리도 공부도 잘하고 열심히 하더니 공무원이 됐지 뭐냐. 아휴, 사실 우리 집에서 학원 가기도 어려웠는데 중학교 들어가서도 고등학교 가서도 계속 공부를 잘했단다.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들인지 몰라. 그럼요, 어머님. 정말 그렇죠. 요즘 공무원이 얼마나 인기 직업이고 경쟁률이 치열한데요. 그런 직업 가졌으니 대단한 거죠. 저는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추려 열심히 맞장구 쳤어요. 남자친구는 쑥스럽고 부끄러운 것 같았지만 듣기 나쁜 눈치는 아니더군요. 은근히 좋아하는 것 같아 더 귀엽기도 했어요. 어머님이 자기 아들 자랑스러워하고 사랑하는 게 절대 나쁜 일은 아니죠. 실제로 자랑스러워할 만한 아들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내 아들이 이렇게 잘나느니 난 사실 며느리도 공무원이나 좀 잘난 애가 들어올 줄 알았거든. 어머니. 아니 왜? 내가 탈 잡으려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렇단 얘기야. 어머니 그만해요. 뭐 사람 앞에서 그런 소리를 굳이 해. 내가 틀린 말 했니? 사실이지 뭘. 중소기업 격리하는 아가씨가 며느리로 들어올 거란 기대는 안 했지 않겠니? 네, 그렇죠, 어머님. 저는 조금 씁쓸하게 대답했어요. 사실 누가 봐도 제 직업은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고, 저도 잘 알았어요. 어머님이 오늘 처음 만난 저에게 저런 말씀 하시는 게 솔직히 과하단 생각은 들었지만, 어머님 입장에선 또 속마음 진실되게 꺼내 보이는 거겠거니 싶더군요. 작은 회사에서 여직원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니? 응? 커피 타고 청소하고 그런 거겠지. 나도 읍내에 살아봐서 옆집 딸이 그런 듯한 녀석 본 적이 있다. 아무리 그래도 공무원하고는 다르지 않겠니? 그렇죠. 진짜. 남자친구는 계속 말하는 어머니가 갑갑하다는 듯 고개를 휙 돌리고 텔레비전 소리만 더 키웠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말씀을 안 멈추셨죠. 우리 애 잘났다는 걸 내가 자랑하려 그러는 게 아니라 사실이 공부도 너무 잘하고 너무 성실한 애야. 원래 우리가 좀 더 잘 살아서 뒤를 받쳐줬으면 뭔들 못했으려니, 응? 지금 공무원 됐으니 나중에 승진하고 잘 되면 어디까지 올라갈지도 모르는 거긴 하고, 안 그래? 그렇죠, 어머님. 사실 9급 교정직 공무원이 아무리 승진 잘 된다 한들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겠어요? 물론 가뭄에 콩나듯 고위직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정말 드물잖아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정말 꿈에 부풀어 있는 것 같아서 전 그냥 얌전하게 대답하고 말았죠. 제가 딱히 시어머니 마음 상하게 할 일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널 며느리감으로 데려왔으니 너도 거기에 좀 걸맞게 우리의 대우를 해줬으면 좋겠구나. 그럼요, 어머님. 제가 잘할게요. 마음만으로는 안 돼. 물질적으로도 잘해줘야 돼. 저는 그 말씀이 정말 그냥 밥 잘해주고 잘 챙겨주라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더니 시어머니는 제가 알아들은 줄 알고 흐뭇하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래. 결혼하게 되면 혼수든 예단이든 집이든 다 잘해올 거라 믿는다.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지? 똑 부러지는 도시 아가씨니까. 네? 집이요? 응, 그래. 집은 어디다 살 거니? 직장 근처? 아니면 도시에? 시어머니 말씀에 전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남자친구가 버럭했어요. 어머니, 그걸 벌써 말하고 그래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간섭 좀 하지 말아요.
내가 간섭하려는 건 아니고. 도시든 교도소 근방이든 알아서 할 일이에요. 좀 조용히 하세요. TV 소리 안 들려요. 그게 아니라 얘야. 어머니 말소리 때문에 아까부터 계속 텔레비전을 아예 못 보겠잖아. 아휴, 귀찮아 진짜. 남자친구는 정말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전 솔직히 좀 놀랐어요. 원래도 남자친구가 좀 자기중심적인 면은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짜증스레 말하는 건 처음 봤거든요. 어머님은 뭔가 항변을 몇 마디 하시더니 알겠다면서 입을 다물고서 꾸물거리며 바느질거리를 꺼내어 바느질을 시작하셨어요. 솔직히 답답했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바느질만 하시고 남자친구는 반쯤 드러누워 텔레비전에 의미 없는 개그 프로나 보고 있고요. 저도 화면만 멍하니 보는데 정말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그렇게 분위기가 묘하게 불편했던 시댁 방문이 끝났죠. 저는 올라오는 중에도 생각이 많아졌어요. 시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굉장히 거슬리더군요. 저한테 혼수며 예단이며 말씀하신 건 뭐 괜찮아요. 하지만 집까지 말씀하시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집은 당연히 남자 쪽에 하든가 아니면 돈이 모자라면 저하고 같이 한다면 몰라도요. 오빠, 어머님이 하신 말씀 어떻게 생각해? 뭘? 나한테 집 해오냐고 하신 거 말이야. 나이 잡수신 어르신이 하신 말씀 가지고 뭐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해. 그렇지? 오빠가 생각하기에도 말이 안 되지. 야, 나중에 생각해, 나중에. 아우, 지금 결혼 절차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다 하죠. 오빠는 별소리를 다 한다면서 그리 심각하게 여기지는 않는 것 같더군요. 다행히도 남자친구가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진 않는 것 같아 안심은 되었어요. 그런데 시댁에서 돌아온 지 한 일주일쯤 됐는데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오더군요. 저는 깜짝 놀라 전화를 받았어요. 네, 어머님. 아니, 어떻게 전화를 주셨어요? 너는 왜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안부 전화 한 번을 안 하니? 올라와서 한번 전화 드렸는데. 그래도 매일은 몰라도 이틀이나 사흘에 한 번은 안부 전화를 해야지. 그리고 결혼 후에는 당연히 매일 해야 하는 거고. 아유, 직업도 별로더니 애가 배운 것도 없나 보구나. 네? 그럼 못 쓰는 거야. 너 그러다가 우리 아들하고 결혼 못한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크게 소리 지르며 화내는 분은 아니었어요. 그냥 조용조용하게 약간 비꼬는 투로 말씀하셨어요. 전 솔직히 너무 당황스러워서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는지도 잘 모르겠어서 어리둥절했죠. 아니, 결혼도 전에 이틀이나 사흘에 한 번 전화를 하라뇨. 게다가 결혼 후에는 매일? 저는 너무 어이없어서 시어머니한텐 뭐라고 대꾸도 못하고 그냥 전화를 끊었어요. 그 후 남자친구와 만났을 때 다시 한번 말을 했죠. 어머님이 나한테 전화하셔서 이틀이나 사흘에 한 번씩 안부 전화하라고 하시던데? 오빠, 아직 결혼도 전인데 너무 과하신 거 아니야? 어머니가? 그래, 며칠 전에 전화 왔었어. 그래서 안부 전화했어? 안 했어. 아니, 내가 아직 그렇게까지 해드릴 때는 아니잖아. 뭐 그거 전화 며칠에 한 통 하는 거 가지고 그러냐? 그 정도는 해드려도 되지. 어차피 우리 결혼할 건데 좀 먼저 하면 어떻다고. 아니, 그런 게 아니지, 오빠. 그럼 오빠도 우리 집에 전화라도 하든가. 오빠는 아직 우리 엄마 아빠 보러 가지도 않았잖아. 야, 장인어른하고 장모님은 상견례 때 뵈면 되지. 뭘 그렇게 급해? 그런 게 어딨어? 나도 먼저 가서 뵀는데? 거기다 어머님은 멀리 계시지만 우리 집은 바로 차로 1시간만 가면 되는데 뭐가 문제야? 그게 그렇게 중요해?
어차피 상견이 얼마 남지도 않았어. 이 정도 됐으면 오빠가 먼저 가자고 해줘야지. 시댁도 그렇게 멀리 다녀왔는데 우리 집은 코앞인데 가자고 하지도 않고 데려다 준 적도 없으면서? 알았어. 알았으니까 나중에 이야기하자. 남자친구는 귀찮다는 듯 말하고 고개를 돌렸어요. 저는 너무 서럽고 서운하더군요. 제가 남자친구를 정말 사랑하고 정말 좋아해서 저희 둘 중에서 더 좋아하는 건 제 쪽이었는데도 순간 마음이 차가워질 정도로요. 그날은 데이트도 안 하고 그렇게 헤어져서 집에 가서는 전 혼자서 밤새 고민했어요. 눈물도 좀 났죠.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저희 부모님한테는 관심도 없는 것 같고 저만큼 절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았으니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시어머니는 또 저한테 안부 전화 안 했다고 뭐라고 하시더군요. 거기까진 그러려니 했어요. 뭐 어차피 그런 소리 또 들을 거 알면서 전화 안 한 거니까요. 그런데 또 다른 말씀을 하시더군요. 너 그보다 결혼 곧 할 건데 상견례도 얼마 안 있으면 할 거라며. 혼수하고 예물은 어쩔 거니? 그건 제가 잘 챙겨볼게요, 어머님. 집은 어떡할 거야? 알아봤니? 집이요? 그래, 지난번에 말했잖니. 결혼 전까진 네가 집을 해와야지 너희가 신혼 살림을 잘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지 않겠어? 어머님, 집을 제가 해갈 수 있을 만큼 돈이 넉넉치가 않아서요. 저는 큰 마음 먹고 시어머니한테 항변했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수화기 저 너머에서 잠시 조용해졌어요. 그러더니 또 화가 나신 듯 비꼬는 말투로 말씀하셨죠. 대체 무슨 생각으로 여태 집 살 돈도 안 모았니? 너 그래가지고 그 커피 타주는 직장 다니면서 어떤 사내랑 결혼하려 그랬어? 하지만 어머님, 그게 요즘 집값도 너무 비싸고 전 월급이 얼마 안 돼서. 그럼 우리 아들더러 지금 집 해오라는 거니? 공무원은 명예가 높은 거지 월급은 높지 않아. 너보다야 많이 받겠지만 네가 이러는 거 아니다. 처지는 결혼이면 네가 그만큼 더 노력해야지. 어머님, 하지만 집은 오빠랑 제가 어떻게든 돈을 같이 마련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요즘 세상에 어디 좋은 직업 가진 남자랑 결혼하는데 남자가 집에다 돈을 대줘. 요즘 다들 같이 준비해요, 어머님. 반반해서 같이 살림 꾸려나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헛소리 마라. 그것도 어차피 비슷비슷할 테나 하는 소리지. 아니, 어디 커피나 타는 주제에 공무원 남편 얻으면서 집도 안 해오려고 술을 쓰고 있는 거야? 너 이거 우리 아들도 아는 거야? 어머님, 사실 오빠는 저한테 집에 대한 말은 전혀 안 했어요. 그거야. 걔가 마음이 약하니까 그렇지. 그리고 당연히 네가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다. 어떻게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겠니?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저에게 뭐라고 비꼬면서 말씀하시곤 끊었어요. 막 소리 지르고 화를 내시면 제가 맞대거리라도 하겠는데 그것도 아니라 제가 뭐라 할 수도 없어서 미치겠더군요. 저는 시어머니 전화를 받은 이후 계속 속이 불편하고 죽겠어서 앓다가 남자친구를 다음날 불러내서 말했어요. 오빠, 어머님한테 어떻게 말 좀 해줘. 뭘 말을 해? 어머님 전화하셔서 또 나한테 혼수하고 집 준비하라고 하셔. 아니, 너무하시잖아. 뭘 너무해 또. 그냥 너가 한기로 흘리고 말어. 어떻게 그래? 어머님이 계속 나한테 전화하셔서 완전 대놓고 준비하라 하시는데 너무하셔 정말. 뭘 자꾸 너무해. 사실 어머니 말씀이 맞지 뭐.
결혼 준비 생각하면 슬슬 준비해야 할 것도 있고. 아니, 그걸 나 혼자 준비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문제지. 어떻게 그걸 나 혼자 준비해? 난 시간이 없으니까 너라도 준비해야지. 무슨 소리야? 오빠도 같이 준비해야지. 뭐 어차피 집이나 혼수나 너가 해올 건데 뭐. 뭐라고?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남자친구는 웅얼거리면서 집이나 혼수나 결혼에 필요한 비용 같은 것도 제가 많이 될 거 아니냐, 어차피 다들 그렇게 결혼한다 하면서 투덜거리더군요. 저는 정신이 순간 번쩍 들었어요. 무슨 소리야, 오빠? 내가 집하고 혼수를 어떻게 다 해가? 아니, 다 해오라는 게 아니고 내가 모자란 건 도움 줄 테니까 중요한 것만 하라는 거지. 나 너무 바쁘잖아. 아니, 지금 바쁜 게 문제가 아니라 돈을 다 나보고 대라는 거잖아.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집을 사고 혼수까지 해가? 야, 그럼 난 돈 있냐? 공무원 월급 그까짓 거 뭐 얼마나 된다고. 넌 그래도 사기업이라 나보다는 많이 벌잖아. 네가 일한 경력도 훨씬 길고 네가 해와야지. 남자친구가 결국 벌컥 화를 냈어요. 저는 순간 눈앞이 핑 돌면서 어지러웠어요. 아니, 결국 남자친구도 시어머니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대체 뭐야? 내가 왜 집까지 해가야 돼? 나 돈 없어. 야, 여태까지 데이트도 전부 내 돈으로 했잖아. 너가 결혼할 때는 당연히 많이 해와야지. 데이트? 데이트할 때 뭘 그렇게 돈을 많이 썼는데?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세상에. 저희 데이트할 때 돈 정말 안 썼어요. 어차피 남자친구 교도소 근처에서 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돈을 쓸 만한 비싼 가게도 없었고요. 워낙 좁고 조용한 동네라서 계속 남자친구의 좁아 터진 집에서만 데이트를 했거든요. 우리가 데이트할 때 무슨 돈을 그렇게 썼어? 말도 안 돼. 돈을 왜 안 써? 집 세는 돈 아니야? 너하고 데이트 좀 편하게 하려고 넓은 집으로 옮겼잖아. 와, 원룸에서 투룸으로 옮긴 거 말하는 거야, 지금? 아니, 그건 오빠 사는 집이잖아. 나 혼자였으면 원룸도 충분했어. 그런데 네가 데이트하러 자주 오니까 내가 옮긴 거잖아. 와, 정말 어이가 없어서 미치겠더라고요. 아니, 제가 원룸으로 갔을 때 오빠가 집이 좁다고 민망해하긴 했었어요. 그러더니 마침 좋은 집을 발견했다면서 투룸으로 갔고 거기도 역시 좁았지만 그래도 좋다고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그게 제가 집으로 데이트를 하러 갔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야, 너 그래도 공무원하고 결혼하려면 최소한 작은 집 한 채는 해오는 게 정상이야. 네가 뭐 지금 어린 것도 예쁜 것도 아닌데 어디 가서 어떻게 결혼을 하려 그래? 그 정도 돈도 없으면? 남자친구는 투덜거리더군요. 저는 정말 말이 안 통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와버렸어요. 속이 정말 미친 듯이 답답하더라고요. 저희 집 부모님이 엄하셔서 집에서 나오고 싶어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남자친구라는 사람과 예비 시어머니라는 분은 배는 더 답답한 거예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저희 부모님이 세상 무서운 줄 알려고 말씀하셨던 게 이해가 되더군요. 세상에 이상한 사람도 정말 많으니까 조심하라고 항상 그러셨거든요. 저는 계속 남자친구와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며칠 뒤 제가 직장에서 돌아오고 있는데 시어머니한테서 또 전화가 오더군요. 전 답답해서 한숨을 쉬다가 그래도 전화를 받았어요. 아직도 전 남자친구한테서 정을 떼지 못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결혼할지도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근처에 와 있다며 잠깐 볼 수 있냐고 하셨어요. 전 알겠다고 하고 뵈러 갔죠. 그 시골에서 올라오셨으니 한번 뵙기는 해야 했으니까요. 뭐 그 귀한 아들 보러 오셨겠죠 뭐. 시어머니는 제 직장 근처 카페에 앉아 계셨어요.
카페에 자주 와보지 않으셨는지 아주 불편한 기색이시더군요. 제가 앞에 가서 앉으니까 새먹골로 눈을 뜨고 절 흘겨보셨죠. 너 이런 데 다니면서 돈 다 쓰는구나. 아휴, 그러니 돈이 없지. 어떻게 오셨어요, 어머님? 아들 보러 왔다가 걔가 나한테 너 좀 설득해달라고 부탁하더라. 여기 직장 근처라 지금 시간에 가면 만날 수 있을 거라면서. 다시 어이가 털리더군요. 아니, 화해하고 싶으면 본인이 와서 해야지. 시어머니를 보내서 설득을 해달라고 하다뇨? 그러더니 어머님은 물 한 잔 마시고서는 본격적으로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너 그러는 거 아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쥐뿔도 없는 여자애가 격리나 하다가 공무원 남편 맞이하려면 당연히 집 한 채는 해와야 하는 거야. 응? 의사 남편 맞는 애들 열쇠가 3개라잖니. 공무원이 요즘 어디 쉬운 상대냐? 어머님, 잠시만요. 아니, 내 말 들어라. 어디 어린 것이 버릇없게 끼어들려고 있어. 교도관 남편 맞이하려면 당연히 작아도 집 한 칸은 갖고 와야지. 그리고 시어머니한테도 예단 토독히 해서 내밀고 가능하면 시댁에도 집 한 칸 줘야 하는 것이고 말이다. 아유, 어쩜 이렇게 애가 예의도 없고 아는 것도 없을까? 시어머니는 정말 따발총처럼 빠르게 내뱉으셨어요. 저는 약간 정신줄을 놓을 뻔했죠. 그래요. 공무원 요즘 인기 좋은 직업이에요. 저도 안정성 높은 남편 만나서 편하게 살고 싶었고 엄하고 숨막히는 집에서도 탈출하고 싶었고요. 제 욕심이었던 건 저도 인정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공무원이 무슨 의사나 변호사, 판검사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직업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무슨 집을 해오고 시댁에도 집을 줘야 하고 아우. 시어머니는 어깨를 딱 펴고 자랑스럽게 앉아 계셨어요. 내가 아들 잘 낳았고 잘 키웠으니 덕을 좀 보고 살아야지. 내가 걔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 많이 한 줄 아니? 걔 공부하는 동안 체력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없는 살림에 닭 삶고 돼지 삶고. 저는 정말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더군요. 한숨이 저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데 제가 한숨을 쉬니까 시어머니가 더 사납게 말씀하셨어요. 너 지금 어른 앞에서 한숨 쉬었니? 어쩜 이렇게 버르장머리가... 예, 저 버르장머리 없어요. 예.
정말 속이 뒤집혀서 이젠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사실 저는 원래도 그렇게 상냥하거나 부드러운 성격의 여자는 아니었는데 인내심이 바닥나니까 성질이 나왔어요. 어머님, 아니지. 나 이제 댁의 아들하고 결혼 안 할 거니까 어머님도 아니네. 뭐야? 아줌마네 아들 데리고 꺼지세요. 이제 나도 싫어. 뭐라고? 지금 아들 가지고 장사해요? 하긴. 댁내 아들도 대놓고 장사하려고 하긴 하더라. 나보고 걔도 집해오라고 하대. 시어머니는 입을 벌린 채 돌변한 태도의 저를 노려보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거기에 줄 제가 아니었죠. 당신네 아들 데리고 꺼지라고. 나도 싫다고 이제 못 알아들어요? 대체 누가 할 소리? 그래요. 좋네. 결혼 안 하는 거 의사 합치되었네.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아요. 진짜 징그러워 죽겠으니까. 저는 쏘아붙이고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나와버렸어요. 시어머니는 허둥대다가 뒤에서 음료를 엎었는지 쨍그랑 소리가 났고 그 뒤로는 제가 문을 닫고 나와서 모르겠네요. 저는 이제 될 대로 되라 싶어서 그냥 집으로 가버렸어요. 정말 징글징글 하더라고요. 사귀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생각해보니까 남자친구한테 그나마 남아있던 정까지 뚝 떨어져 버렸어요. 남자친구는 여태까지 당연하다는 듯이 절 소중히 여기지 않았고 자기 정도 스펙이면 저 정도 여자는 언제든지 다시 구할 수 있다는 듯이 굴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교도관이면 공무원 중에서 일하는 환경도 제일 열악하고 제일 인기 없는 직종 중 하나일 텐데 말이죠. 그 다음날 남자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사실 남자친구는 저를 집 앞까지 데려다 준 적도 없기 때문에 정확한 저희 집도 몰라서 찾아오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죠. 전 머리가 아파서 방에 엎어져 있었기 때문에 올 테면 오라 하고선 집 주소를 불러주고 끊어버렸어요. 저녁쯤 다시 전화가 왔는데 집 앞이라더군요. 저는 머리가 아파서 얼굴을 잔뜩 찡그리고 나갔어요. 집 앞에 서 있던 남자친구가 대문에서 나오는 저를 보고 좀 놀라더라고요. 뭐, 왜 놀라? 아니, 대문으로 나오네? 옆문이 아니라? 우리 집인데 내가 왜 옆문으로 나와? 내가 새도로 사는 것도 아니고. 미쳤어? 당연히 마음이 꼬여있으니 말도 곱게 안 나갔죠. 저희 집은 겉으로 보기엔 제법 괜찮아 보이는 주택이었어요. 위치도 괜찮았고 단 밖에서 보기엔 붉은 벽돌이 아주 부유해 보이는 모양새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뭐 그렇게 값나가는 집은 아니었고요. 그냥 보기만 그랬어요. 워낙 오래되고 안에 수리할 것도 많아서 사실 비쌀 수는 없는 집이었는데 남자친구는 저희 집 겉모습만 보고 순간 뭔가 무척 후회되는 얼굴을 하더군요. 이 돈 밝히는 놈이 우리 집이 이 주택의 주인이라는 걸 알고서 후회하는구나. 감이 딱 왔죠. 저는 어처구니도 없고 더 이상 떨어질 정도 없는데 정이 또 떨어졌어요. 설마 정말로 파혼할 건 아니지? 왜 아니라고 생각해? 아니, 나랑 문제도 아니고 우리 어머니 문제 때문에 파혼하는 거 너무 이상하잖아. 결국 사는 건 우리 둘이라고. 그래서 나한테 집 해오라고 들들 볶는 네 어머니 성화 내버려뒀어? 아니지. 너도 한피였지. 집 한 채 해오라며 집이 어디서 그냥 툭 튀어나오는 거니? 그게... 아니, 너 이렇게 좋은 집 살면 부모님이 해주실 수도 있을 거 아냐. 너 우리 집 모를 때도 나한테 집 해오라고 했잖아. 그거 빚져서라도 해오라는 이야기잖아. 내가 왜? 뭘 믿고 너한테 시집을 가니? 결혼하기도 전에 나 벗겨먹으려는 시어머니하고 한술 더 뜨는 남편인데? 내가 미쳤니? 그야말로 중소기업 경리라서 그 정도 머리도 안 돌아갈 것 같아?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야, 자기야. 자기 소리 집어치워. 야, 공무원 나부랭이 5급 사무관은 되어야지 바라는 거야. 너 9급 공무원 중에서도 제일 열악한 교도관이야. 그런 게 뭐? 집을 해와? 너 지금 네 직업으로 장사하니? 아니다. 아들로 장사한 거 너네 어머니지. 야, 잘 전해. 그 장사 나한테는 안 먹히니까 다른 여자 찾아보라고. 자기야, 진짜 오해야 그건. 동네 나가기만 해도 동사무소에 줄줄이 앉아서 등본 떼주는 게 죄다 9급 공무원이야. 심지어 그 사람들은 교대 근무도 안 하고 교도소처럼 어디 처박혀 있지도 않아. 야, 내가 당장 동사무소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말만 걸어도 친분 생겨. 어디서 굴러먹다 온 게 교도관이랍시고 집을 해오래? 미쳤어? 제가 한참을 퍼붓자 남자친구는 아예 입도 번근 못한 채 넋이 나가 서 있더군요. 그동안 쌓인 게 워낙 많았던 터라 저는 정말 숨도 안 쉬고 몇십 분을 퍼부었어요. 그 후 집으로 들어와 버렸죠. 창문으로 슬쩍 보니까 남자친구는 멍하니 집 앞에 서 있다가 힘없이 어깨를 늘어뜨리고 사라지더군요. 그제야 진짜 끝났나 싶어 저는 한숨을 돌렸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부터 남자친구와 시어머니가 번갈아 가면서 저희 집 앞과 회사 근처를 지키더군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남자친구는 교대 근무라서 나오지 못할 때가 많았는데 그래서인지 시어머니가 더 자주 보였죠. 그 전날은 안 보여서 안심하고 나가려고 하면 시어머니가 근처에 서 있다가 황급히 다가오고 남자친구가 저 멀리서 보고 있다가 어색한 얼굴로 다가오고 미치겠더라고요. 아니 그때는 이미 남자친구도 시어머니도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한테 달려와서 붙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진짜 너무 화가 나서 시어머니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예,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좋은 집 아가씨인 줄 모르고 내가 그런 거였단다. 그럼 제가 이런 집 안 살았으면 그렇게 행동하신 게 당연한 거였다. 이 말씀이시네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난 우리 아들하고 급이 맞는 며느리를 원했던 거란다. 지금 보니 넌 딱 맞는 아가씨라서 내가 잘못 봤던 것 같구나. 어이없어, 진짜. 끝까지 시어머니는 뭐가 잘못된 건지를 모르더라고요. 아무리 시골에서 혼자 계셔서 세상 물정이 어두우시다지만 이렇게까지 잘못 생각하고 계시면 안 되는 거죠. 어머님, 아주머니! 제 호칭에 시어머니가 움찔하시더군요. 댁의 아드님이요. 물론 공무원이 대단히 인기 직업인 건 맞지만 집을 공짜로 받을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건 5급 사무관 이야기고요. 댁의 아드님은 9급 중에서도 교도관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누구한테 눈먼 장사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거기 걸릴 여자 없을 테니까요. 저희 집은 9급 정도는 상대를 안 해서요. 저는 겉으로 보기에만 멀쩡한 저희 집을 턱으로 가리켰어요. 그동안은 제가 그냥 만나줬던 거라서요. 이제 저하고 급이 안 맞는 걸 알았으니까 오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창피하니까요. 그 말에 전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빨개지셨어요. 그제서야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것을 깨달았는지 저한테 뭐라 대꾸도 하지 못한 채 어물거리다가 발길을 돌리시더군요. 다행히도 그 이후로는 남자친구도 시어머니도 주위에서 보이지 않았어요. 속이 시원했죠. 그 후로는 공무원 남자는 그리 탐나지 않아서 그냥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제대로 된 일을 맡고 승진을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즐겁게 들으셨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